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했다든지 공용 부분을 점유했다든지 이런 사건 때문에 연락이 좀 오시는데 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있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아셔야 되는지 이름 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오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이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는 들어갈 수 있었죠.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집합 건물에 이렇게 치면 집합 건물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앞에는 여러분들 뭐 변호사들 자기 뭐 광고가 나오고요. 밑에 보십시오. 여기 법률 정보 나오죠. 여기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법령의 이 부분을 좀 약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있죠.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컨트롤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F라고 치십시오. 컨트롤 F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기 공용이라고 이렇게 치십시오. 공용 치시면 공용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여기서 보여준다 이 말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용에 대해서는 여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면 공용 부분이란 여기 나오죠. 노란 색깔로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은 건물의 구성물 제3조 2항 및 제3조 2항은 여러분들 여기 밑에서 찾아봐도 되고 이거 클릭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유 부분을 대비하고 여러분들은 공용이라고 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자, 여기 제가 공이라고 쳤네요. 죄송합니다. 공용이라고 쳐야 되는데 이렇게 공용.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산, 구조 부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데 일부 공용 말씀드렸죠. 아파트 단지 있고 또 상가 별도의 동으로 되어 있는 그 경우에 한해서 상가 일부 공용 아파트 일부 공용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자. 어쨌든 간에 전유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한다, 점유하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건물 부분과 부속된 규약으로서 공용 부분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있죠. 일단 건축물 대장이 들어간 거는 지금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냐면 요 뒤에 나올 텐데요. 공용 부분은 있죠. 대체적으로 1층부터 해서 20층까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의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상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변경은 불가능한 경우 그럼 다른 층에서도 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또 구청에서도 해주지도 않은 겁니다. 또 소유자분들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나와 있고요. 등기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구분 소유자의 그 권리와 임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부분도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의 전유 부분 또는 자기에 속하지 않은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데 다른 구분소에서 이거는 있죠. 그렇죠. 일단은 구분 소유자가 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1인이라도 있죠. 1인이라도 어떤 다른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를 무단훼손한데 점유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은 판례나 이런 내용들은 잘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건물의 설치 보존의 형. 자, 요 부분은 좀 여러분들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의무를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여기가 101호가 하겠습니다. 여기 101호하고 여기는 201호라고 하겠습니다. 201호였는데 자 201호에서 101호로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호에는 어떠한 공사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같은 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201호의 외벽에서 공사하지도 않은데 외벽에서 어떤 물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101호 쪽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공용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있죠. 이 부분은 하자에 대해서 그걸 공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201호에서 바닥을 갖다가 공사를 하면서 있죠. 공용 부분까지 무단 침해해서 공사를 해버린 경우가 발생해서 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거는 201호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적인 공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을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공용 부분 그 관리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여기 되어 있고요. 이 공용 부분에서도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용도는 어디에 있다? 건축물 대장에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부 공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있죠. 자 이게 공용 부분을 있죠. 요 변경 있죠. 요 공용 부분 변경. 근데 공용 부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의한 사람들의 전용 부분의 전체 건물의 전용 면적에서 3분의 2 이상의 또 면적이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제가 보니까는 20%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것을 예를 관리규약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20% 동의받으면 이게 공용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관리단인지는 제가 굳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너무 이게 그런데 웃긴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싶은 겁니다.
그 관리단의 관리업체라든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완전 개판인 거죠, 거기는. 완전 개판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 공용 부분의 변경 과안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동의, 부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요.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있죠. 어, 여러분들 한 1인이라도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는 공용 부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아셨습니까? 그 한 명이라도 있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되고요. 계량이라는 거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은 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용 부분 계량하고 여러분들 변경의 차이점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층이라고 해도 5층에 여러분 공용 부분에 복도 있죠, 복도. 복도 부분에 타일이 있죠. 많이 낡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이 타일을 갖다가 똑같은 모델로 타일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업체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이 모델이 없대요. 그러면 다른 타일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타일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변경은 있죠. 음, 계량은 이런 거고, 공용 부분인데, 공용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그 공사를 해서 좀 불편함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계량이라는 거에 반해서,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공용 부분을 뭐 전용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전용으로 공용으로 바꾼다 이런 걸 변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아시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있죠.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이상 집회 계류로서 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에 있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특정한 4층을 기준으로 해가 공용구 변경을 시킨다. 그럼 다른 층에서 서로 변경시키려고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복도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 버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층은 일부 공용이 될 수가 없다고요. 특정한 층은. 한 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있는 지금 공용 부분의 변경인데 요거는 뭐냐면 권리 변동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축물 지금 잘못 등기부 있죠. 등기부에 여러분들 소유자 면적하고 이런 것이 권리 변동이 되는 거 있죠. 자, 소유자 전유 부분의 면적이 변경되는 거.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공용 부분을 조금 변경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노후화가 발생했다. 건물 자체에. 그때도 부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될 뿐더러 그리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해줘야 됩니다. 설계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할 때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는 관리는 있죠. 당연히 공용 부분 관리는 관리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관리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부담 수익은 당연히 우리 소유자분들 아니면 입점주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면 경공매로 받은 사람들 또는 부동산 매매로 받은 사람들이 승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 또 하나는 법적인 여러분들 관리인이 된 사람들은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공용 부분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권한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뭐냐면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한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관리인이 보존 행위를 못하고 관리인이 소유자이면서 관리인이 말이죠. 본인이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고 변경을 한다. 그러면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민사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갖다가 관리인의 권한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변호사한테든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관리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관리인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일은 뭐냐면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입니다.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람한테 철거 명령이라는 그런 권한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 공용 부분이 뭐 마사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타일이 지금 부서졌다든지 이러면 그걸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빨리 보존하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관리인이 해야 될 역할 요구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일부 공용하고 공용 부분에서 말씀드린 걸 또 들어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대해서도 부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미칠 때는 있죠. 부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이런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공용 부분에 본인이 침해를 일으킬 때는 그냥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승낙을 한 사람한테도 승낙을 못 받으면 이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를 할 수 없다. 규약을 설정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복도는 복도대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거를 계속 끌고 부스럼 만들고 있죠. 이게 왜 이 짓을 합니까?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 소유자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런 사람들과 더주합니다. 더주. 공동체에 지 이익만 때려서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됐다. 이거는 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든지 해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절대 못하게 이 인간들은 이 관리위험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인간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했나요, 여러분들? 어떻겠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중인격자, 위선자죠. 이런 인간들. 제가 뭘 잘하는 척, 직권은 생기고 위선자죠. 이런 인간. 이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앉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복구 명령하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용부 보존관리의 변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근데 부산은
부산은 아직 활성화 안 됐는데 서울하고 경기는 좀 활성화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근데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활성이 좀 안 됐고 아마 대구도 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그나마 서울하고 경기도는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무단훼손 변경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하도 되고요. 아니면 1차적으로 소송하기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광역시청에 있죠. 연락을 하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관리단에서 있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부분에 무단훼손하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훼손에 대해서 소송으로 합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있죠. 여러분들이 소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 관리단에서 지게 되는데 자, 자기들이 무단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자체가 이쪽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이 관리단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 관리단의 재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 구상권 청구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거는 개인들의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관리비에 청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 관리비 청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했을 때 형사상으로도 아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형사상으로 가능한 거는 있는데 어떤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시행사 앞잡이들이나 이런 인간들, 관리인, 관리위원들 중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필요 없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서요. 우리는 공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관리인이요, 관리인. 그럼 법률에 의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알겠습니까? 법률에 의거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뭐 법이 왜 중요하냐 해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얘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웃긴 사람들이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맡기면 뭐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소송 대리인일 뿐인 겁니다. 소송 대리인. 그러면 이 변호사가 그럼 맡기면 된다. 만약에 소송을 지켜가 소송 대리인 지켰는데 이 사람 패소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패소해도 선임료 다 받잖아요. 이 사람은 책임 물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을 다 짜가지고 이쪽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소송 대리한테 맡기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면 된다 이래서 이게 과간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계 다음에 한 번 더 오늘 그냥 말씀드릴게요. 잠깐. 회계에서도 크게 보면 적정 의견하고 부적정 의견이 좀 판정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데 적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있죠. 해왔으면은 그냥 무조건 적정 의견입니다. 적자가 나오든 그 건물이 뭐 이 관리비가 부풀어 있든 엉망으로 뻥튀기 돼 있든 그 계약을 하는데 이명 계약회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1년에 그 계약서를 했는데 막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막 5천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4천만 원을 박스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적정 의견입니다. 여러분 적정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이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신데 적정 의견이라고요. 회계 기준을 맞추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보면 시행사 앞잡이들이 했던 이 관리업체들이 관리인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가 더 그렇고요. 그리 아닌 경우에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상한 요런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위원회, 어리석은 관리위원들, 뭐 이런 관리위원들. 제가 말했듯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폐단부터 먼저 말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임기는 2년하고 있죠.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런 업체들이 있죠. 적정화 이게 나왔다요. 회계사한테 맡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관리비는 엄청 부풀려져 있고, 건물은 엉망으로 돼 있고, 자산 가치는 개판돼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회계상으로 적정화 의견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뒷거래가 빼먹어도 상관없다는 게 적정화 의견 나온다니까. 그래서 적정화 의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과연 이런 부분이 의결을 갖다가 제대로 했는지, 부분 소유자한테 의결을 제대로 했는지, 두 번째로는, 이 금액이 있죠. 실제, 이게 인원수 있죠. 인원도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시설팀에 직원이 10명, 5명밖에 없는데, 일부러 8명이나 해가지고 3명분을 빼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인원수 체크라는 이런 걸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걸 횡령 배임으로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 적정하게 나와서 별 문제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 같은 것도 해보시면 주식에서도 보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의 적정 의견 나온다. 적정 의견. 회계 기준을 맞춰. 그런데 회사 개판인 회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정 의견이냐, 부적정 의견이냐, 한정 의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제대로 했느냐, 뻥튀기였느냐, 조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계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적정 의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뭐 이제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작 28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집합 건물은 대한민국 집합 건물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집합 건물은 소유자와 입점주 것이라고 했죠. 소유자 입점 여기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겁니다. 소유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 분들 입점주 임차인 분들도 관리비를 내는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다? 주인이다. 이 점 명치 마셔야 됩니다. 명치. 그리고 뭐다? 또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절대 연임은 안 된다. 연임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썩어 빠진다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썩어 빠진다고 여러분들. 아셨죠? 규약에 나와있든 안 나와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GP에도 절대 연임하지 않게끔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연임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건물이 좀 좋아질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